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는 오늘 아주 의미있는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반등을 했고, 자, 시간에서 좀 하락을 했죠. 지금 시간에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 유럽 증시가 1%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전부 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셀트리온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이 셀트리온은 이미 이 제약바이오 주도주를 이끌 왕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선택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지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야기되어 있죠. 셀트리온 지금 예상치가 매출이 47%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깜짝 실적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죠.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4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초대박 실적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은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원자재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환율도 아주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점점 상당히 어둠 속으로,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완전히 줄을 잇고 있죠. 자, 그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기술주들, 경기 민감주들, 이런 서비스 관련 주들 전부 다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도 같이 박살이 나고 있죠. 시장 상황이 워낙에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같이 박살이 나고 있지만, 이렇게 박살이 나는 과정에서도 외인하고 기관이 정말로 무자비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주식판에서 도는 돈들은 계속 어딘가 이득이 가장 크게 일어날 만한 곳으로 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들은 살아있는 생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하이닉스, 여러가지 2차전지 등등 해서 지금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 이미 침체로 접어들었다. 경제 성장률 자체가 아주 0점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소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제조업이라든지 전기전자, 경기 민감주들 이쪽에 돈이 가만히 고여 있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통화량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죠. 금리를 올리면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판에서 계속 놀아야 할 돈들은 항상 주식판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기 투자를 어느 정도 비중은 계속 실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돈들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실적을 만들어내 갈 그런 종목, 그리고 그런 섹터 중에서 낙폭이 정말로 과대하고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입지적인 위치에 있다 라고 하는 종목들, 섹터가 어디냐 하면 그냥 바이오가 좌표로 그냥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이오 주들이 아주 크게 움직였죠. 자, 외인기업 무자비 매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야 제약바이오 주도주로 이끌 왕입니다. 셀트리온이 왕의 귀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이오주의 귀환이 되겠죠. 이 바이오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셀트리온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적이 전부 다 실적 큰일 났어, 아주 안 좋아,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야,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지금 하루 크게 올라섰다가 이 나스닥 선물이 1.3% 정도 내리고 있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하락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다시 끌어내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코스닥 3%까지 올라갔다가 0.18%로 끝났죠. 그러니까 거의 다 반납했죠. 고점에서 3% 내린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꽤 강하게 올라서다가 0.08 오르고 끝이 났죠.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는데, 근데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 쪽의 외인 기관은 많이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억 1000억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외인이 2200억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들어왔고 저렇게 지수는 많이 흘러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강하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다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렸습니다. 거의 5%까지 올랐죠. 4.8%까지 갔다가 2.7% 하락을, 어느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6.4% 날랐죠. 자그마치 이 안 좋은 험악한 장세 속에서 6.4%까지 올라서다가 반납을 하고 결국 3.9%에서 마감을 했는데, 제약도 마찬가지 3.9%에서 마감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수급의 흐름을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집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락하는 요 부분, 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외인들이 계속 매수죠. 최근에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약도 마찬가지 기관이 계속 들어오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가는 계속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지수 따라서 같이 밀려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외인하고 기관은 왜 이렇게 사들까? 답은 하나죠. 지금 같은 시기에 돈들이 몰릴 만한 곳은 결국은 제약바이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실적이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메모리가 뭐 안 좋은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파운드리까지 이제 수요가 줄고 있다. 지금 정말로 예전하고 달라. 호황기가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면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셀트리온은 어떻습니까? 그런 환율,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의 상관이 없죠. 거의 상관이 없고, 차입을 한 부채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 엄청난 환율 상승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하고 비교하면 상대도 되지 않죠. 이득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토리가 아주 강력하죠. 지속적으로 신약이 붙고 있죠. 백어젤마 이제 오늘 한국까지 허가가 나면서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다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내년도에 유플라이마 미 시장 진출 이런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이 제약바이오 쪽이 낙폭이 또 어마어마하게 과대합니다. 정말로 과대하죠.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제약바이오 보면은 낙폭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엄청난 하락이 일어나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 아주 이 분위기가 엉망진창이다.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겠다. 경기 침체 이미 시작이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부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하고 방어막을, 철옹성을 딱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이 제약바이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셀트리온은 이 실적으로 이끌게 되겠죠. 이 제약바이오를 이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HLB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기업들이 호재 소식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HAB는 이제 엄청난 황골 탈퇴를 준비를 하고 있죠. 항암 신약을 개발을 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죠. 그래서 FDA 승인 신청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급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수급이 거의 깡패 수준이고, 그리고 2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가 되고 3분기도 기대되죠. 시간에서 좀 내렸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누르고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을 좀 해주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위 환경, 거시적인 매크로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털려 나가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털려 나가게 될 거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죠. 계속 털려 나가라, 오르면 내린다, 오르면 내린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전형적인 바닥을 잡는 과정,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얘가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별로 좋지 않죠.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환경은 뭐 눈만 떴다면 악재 소식들밖에 안 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한번 밑으로 꺾는 흐름으로 쌍바닥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쌍바닥의 모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감내하는 게 좋겠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같은 이런 위치에서 샀다가 다시 팔아야 되겠다, 이런 단타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오르면 내리는구나, 환경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올라가면은 위에서 팔아먹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한 번은 맞을 거고 또 두 번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푼돈 좀 먹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 버리면 푼돈 먹는 생각에, 기분에 이렇게 낙폭이 컸던 이 부분은 잊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단타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조심해야 될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세력들이 한 번 더 흔들겠다라고 하면은 외부적인 요인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밑으로 툭 털어버려 주겠죠. 털어버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털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올라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부터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최고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